네 번째 이야기입니다. 집터에 대한 두 번째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2017년 8월에 올라왔던 사연입니다. 전 이 사연을 각색이나 풀어헤치지 않고 사연자가 썼던 사연을 그대로 들려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색한 부분이나 틀린 부분만 살짝 고치고 원본 그대로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사연자께서는 토지신이 붙어있는 집에 거주하며 겪은 일입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제가 현재 살고 있는 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집에서 거주한 2개월 동안 제 주변에 있었던 기이한 일들과 안택 과정까지 두서없이 써내려 볼까 합니다. 그래서 내용이 좀 길어질 것 같군요. 제 소개를 하자면 예민하고 분위기를 빨리 파악하는 성향입니다. 즉, 눈치가 겁나 빠른 사람이지요. 이런 성향이 도깨비나 귀신의 기운을 잘 느껴 인생이 피곤해질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습니다. 그때 저의 상황은 독립해서 살고 있는 집이 계약 만료가 되어 집을 알아보던 중이었습니다. 그래도 결혼하기 전까지는 부모님 옆에서 살자는 마음으로 부모님 집과 도보 10분 거리에 작고 싼 전셋집을 알아보고 있었습니다. 원래는 부모님 집과 정반대에서 살았어요. 어느 날 부동산에서 유독 싸고 괜찮은 전셋집이 나왔다고 연락이 와서 부랴부랴 아빠와 함께 집을 보러 갔습니다. 언덕 위에 지어진 다 무너질 것 같은 낡은 집이었습니다. 뒤에는 산이 있으며 집 앞에는 강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오싹한 집의 외관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이렇게 싼 전셋집이 어딨어 2년만 버티고 돈 좀 벌고 나가자라는 마음이 강했었으니까요. 집을 보고 나서 부동산 아주머니께 여기로 계약하겠다고 하고 서둘러 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주 순조롭게 계획된 것처럼. 이때까지만 해도 집터에 대한 지식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도깨비, 귀신 자체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개의치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싼 맛에 계약을 하게 된 것인데 집이 싼 이유가 있었다 이거죠. 시간이 흘러 그 집에 입주를 하고 며칠 동안은 설레는 마음으로 인테리어에 신경 쓰며 방을 예쁘게 꾸몄습니다. 그런데 유독 장롱 위에만 가면 소름이 돋는 것입니다. 채광도 참 잘 되고 밝은데 안 밝은 느낌 아세요? 장롱 위에만 먹구름이 낀 느낌? 딴짓을 하다가도 장롱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이유는 모르겠어요. 그냥 저를 쳐다보는 것 같아서 휙 고개를 돌리면 장롱이었습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저희 부모님들도 그 장롱 근처만 지나가면 털이 쭈뼛쭈뼛 하신다고 뭐가 있는 걸까? 했었죠. 제가 이 집에서 느끼는 기운은 딱 이거였습니다. 뭔가 나를 지켜주는 것 같은데 그런데도 소름 끼치는 그런 느낌. 아, 그리고 이 집 진짜 골 때리는 게 돈이 계속 들어와요. 큰 액수는 아닌데 어떻게든 돈이 들어와요. 그래서 주변인과 어머니한테 말했더니 거기 도깨비터 같은데 물 흐르듯 그런 말이 나왔지만 그냥 살았어요. 하루, 이틀 이 집에 살면서 느껴지는 나쁜 기운의 크기가 커지고 있다는 걸 애써 무시하면서 지내던 어느 날 퇴근길에 앞동에 사는 아주머니를 만났습니다. 이 동네 뉴페이스인 저에게 반갑게 말을 걸더라고요. 학생, 이사 왔나봐? 어디로 이사 온 거야? 라고 하길래 제가 이사 온 집을 알려주었더니 그 아주머니께서 걱정 어린 눈빛으로 절 쳐다봅디다. 우리는 몇 마디 더 주고받았습니다. 혼자 사냐길래 강아지랑 있다고 했고 2년 계약이라고 하니 잘 버티라고 하더군요. 오는 사람마다 못 버텼고 비워진 지 2년 된 집이랍니다. 아차 싶더군요. 이 집에 뭐가 문제가 있는 게 맞구나. 집에 와서 저 아주머니 얘기를 곱씹어 보니 저에게 문제가 하나씩 생기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집에 오고 나서부터 밤에 잠을 제대로 못 자는 겁니다. 물론 지금은 안택을 해서 그나마 괜찮지만 안택 전까지는 항상 새벽 2시에 눈이 딱 떠졌습니다. 누가 절 흔들어 깨우듯이 눈이 번쩍 그리고 장롱을 봅니다. 안택하기 2달 전까지는 이 패턴이 반복되었습니다. 새벽 2시가 두려웠습니다. 강제로 일어나고 장롱 보고 뭔 짓을 해도 항상 새벽 2시쯤에 일어나는 게 일상이 되었고 점점 더 피폐해지고 성격은 날이 섰으며 남자친구한테 악을 쓰며 소리를 지르는 제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미쳐가는구나 싶었습니다.
어느 날은 요리를 하려고 칼을 쥐고 있었는데 손목을 그어버리고 싶은 충동이 생기는 겁니다. 누가 저의 뇌를 조종하듯이요. 칼을 던져버리고 제 뺨을 세게 때리면서 정신 차려 미친년아 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그제서야 느꼈습니다. 아, 내가 이사를 잘못 왔구나. 남자친구에게 전화했습니다. 집 내놔야 할 것 같아. 집에는 곰팡이가 올라오고 있고 그땐 홀렸었나봐. 이렇게 습한 것도 몰랐었어. 반복되는 이상한 기운을 못 이겨 엄마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여기 뭔가 있는 것 같아. 엄마도 느꼈지만 심각하네. 그 후부터 엄마가 저희 집에서 같이 잤습니다. 새벽 2시 전후 엄마와 제가 동시에 눈 뜬 적도 있습니다. 어느 날은 자다가 새벽에 눈이 번쩍 떠지면 앞에 사람 형체가 아닌 누군가가 저를 가만히 쳐다봅니다. 마치 장난이라도 치자는 듯이. 또 어느 날은 다른 형체가 천장에서 보고 있고 바로 눈앞에서 둥둥 떠 있는가 하면 어둠 속에서 더 어두운 색의 검정 도깨비가 저에게 슉 날라오는 거예요. 꼬리가 있더라고요. 정말 새까맸습니다. 더 웃긴 것은 엄마는 헛것이 안 보이고 저만 본다는 것입니다. 엄마가 안 계실 때는 불을 다 켜고 자고 강아지나 저나 사는 게 아닌 지경까지 와버렸어요. 잠도 못 자고 밤을 꼬박 새고 회사 가는 게 일상이 되었으며 항상 옆에서 잤던 반려견도 안방에서 안 자고 자꾸 부엌으로 가서 잡니다. 데리고 오면 또 밖으로 겉돌고 그랬었어요. 그동안 있었던 일이 많았은데요. 추려 적자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 이상한 소리. 우리 집이 꼭대기층인데 새벽에 누가 쿵쾅쿵쾅 뛰어다닙니다. 여자 혼자 무서워서 확인은 못했지만 꼭 새벽에 쿵쾅쿵쾅 소리. 노이로제 걸렸어요. 옥상에 이 새벽에 누가 뛰어다닐까요? 두 번째 이상한 소리. 장마 비 오는 날은 비 사이 허공에서 여자 우는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흑흑 흑흑 하며 통곡하는 것처럼 여자가 우는 거예요. 빌라와 빌라 사이 허공에서 우는 소리가 들리니까 미치도록 소름이 끼치더군요. 듣고 있던 노래를 멈췄습니다. 동시에 우는 소리가 그쳤습니다. 첫 번째 사고. 이사 오고 이틀 3일 지났었나?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데 아빠가 연락이 와서 큰일 났다고 하십니다. 네 동생 사고 났다. 아주 크게 났어. 차가 전복이 돼서 차는 폐차했어. 다행히 동생은 크게 다치지 않고 팔에 상처만 났다는 거죠. 사고 사진을 보니 동생 놈이 정말 죽지 않은 게 다행일 정도로 차가 그렇게 찌그러져 있더군요. 두 번째 사고. 동생이 사고 난 지 정확히 보름 뒤 남자친구도 사고가 났다는 겁니다. 이 놈도 크게는 안 다쳤지만 우연의 일치겠지. 혹시 도깨비 장난일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더 큰 일이 일어날 것만 같아서 빨리 나가야겠다 생각뿐이었지만 집이 안 빠지니 거의 자포자기 상태가 되었습니다. 세 번째 사고. 6년 동안 같이 동거동락했던 반려견이 새벽에 울부짖는 소리가 들립니다. 무슨 이유에서인지 발톱이 빠져서 피를 뚝뚝 흘리고 있었습니다. 안방에 데리고 오니 계속 안절부절. 병원에 가서 의사가 그럽니다. 어떻게 하면 발톱이 빠지지? 저도 궁금합니다. 다음날 저는 주변 사람들이 계속 다치는 것 같으니 혹시 모르니까 당분간 연락하지 말자고 이 문제를 해결하고 연락을 하겠다고 하고 잠수를 탔습니다. 집터로 인해 피해줄 것 같아서요. 네 번째 사고. 저 또한 현재 회사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생겨서 회사를 그만둔 해 만에 옥신각신하고 있었습니다. 직장 동료와 같이 외근 나갈 일이 있었는데 저를 성폭행 시도를 하려다가 제지된 사건. 그놈은 더위 먹어서 기억이 안 난다고 하고 있고 아무튼 복잡합니다. 이게 다 2달도 안 돼서 일어난 일입니다. 엄마에게 겪었던 일들 다 말했습니다. 요즘 헛것을 보고 내 주변이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 집은 내놨지만 안 될 것 같으니 다른 방법 없겠느냐? 하시는 말씀이 주변의 신내림을 거부하고 스님이 된 분을 알고 있다고 하셔서 나를 잡고 절에 가기로 했습니다. 약속한 2주가 지나가고 드디어 절에 가기 전 새벽이었습니다. 자면은 해코지할까봐 잠을 못 자고 있었는데 주무시고 계시는 엄마가 갑자기 고요한 정적을 깨며
소리를 지르시면서 우시는 겁니다. 놀란 나머지 엄마를 흔들어 깨우고 왜 그래 엄마? 라고 불렀습니다. 엄마는 몇 분 뒤 정신을 차리고 하시는 말이 가위 눌렀는데 누가 내 위에 올라타고는 가슴을 세게 눌러서 숨을 못 쉬게 했어. 가위 풀려고 소리를 지른 거야 운 게 아니고. 마치 절에 가지 말라고 해코지하는 것처럼 있는 힘을 다해 찍어 눌렀다고 하는데 그 감각을 잊을 수 없다고 하시네요. 저희가 드디어 절에 갔습니다. 그렇게 학수고대 했던 스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저를 보더니 대뜸 다행히 아직 너한테는 안 붙었네 라고 하시며 지도로 집을 보시더니 묘터 위에 집을 지었으니 그렇답니다. 못 버틸 거라며 직접 방문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언젠가 집 앞에서 반려견이랑 산책하면서 무덤을 보긴 했어요. 설마 했는데 원래는 묘터였구나. 이제서야 제가 겪은 일들의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도깨비 집터로 이사를 온 거였습니다. 그것도 제 발로 들어온 거였어요. 비가 너무 세서 혼자서는 못 버틴대이. 근데 3년은 괜찮겠고 안 퇴근해야겠구나. 이 예민하지? 남들보다 더 빨리 느꼈겠네. 거기서 2년만 살고 나오니라. 그 이상 살면 실성할 게다. 귀신은 3명이고 사람에 따라 보이는 형상이 다른데 니는 도깨비 형상으로 받는갑네. 할매 맞제? 거지신인기라. 할매가 니 지켜줬네. 니를 힘들게 하는 건 중년 남자 귀신 때문이야. 쫓아다니고 있구마. 회사까지 쫓아와. 집에 남자들이면 피곤하다고 하지. 질투나서 재우는 기다. 왕자한테는 풍수지리적으로 좋은데 산 사람한테는 안 좋은 자리다. 즉 산 사람이 살 곳이 아니라는 거죠. 그때 제가 느낀 그 소름의 감각을 잊을 수 없습니다. 스님 말을 믿을 수밖에 없었어요. 했던 말이 다 맞거든요. 집에 어떤 귀신이 있는지 듣고 제가 꾼 꿈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이 집 이사 오고 첫날에 꿈을 꾼 적이 있는데 두 할아버지가 상복을 입고 제 손을 잡으시더니 괜찮다라고 했어요. 할머니 유골함도 나왔는데 할머니 영정사진이 유골함에 붙어 있었습니다. 집에 사는 귀신들과 제 꿈에 나온 사람들이 어느 정도 일치가 되더군요. 그리고 안택하러 집으로 갔습니다. 스님이 적어주신 대로 필요한 음식들 다 사고 준비했습니다. 안택고사를 하는데 장롱에서 영롱한 노란색 불빛 같은 2개가 쏙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는 사라집디다. 스님이 하시는 말이 토지씨는 가기 싫다고 늦게 오는구나. 1시간 정도 불경을 외우시면서 저랑 어머니는 절을 하고 안택고사가 끝나게 되었습니다. 근데 정말 신기했어요. 억눌려 있던 가슴이 날아갈 것 같았습니다. 장롱을 보는데 엄청 환해졌더라고요. 마치 먹구름 걷어지듯이 깃털같이 가벼운 마음에 이젠 끝났구나 느꼈습니다. 원래 동물이 먼저 그런 기운을 느껴서 짖는다고 하잖아요? 궁금해서 스님께 물어봤습니다. 스님, 왜 저희 집 강아지는 짖지 않았을까요? 했더니 저 강아지도 알지. 상대할 수 없다는 것을. 상대할 걸 상대해야지. 아가, 강아지한테 잘해. 너 출근하면 저 녀석은 새 귀신을 계속 봤을 테니. 그렇게 스님은 3개의 귀신을 담은 항아리를 가지고 집을 떠나셨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깊게 잠을 청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저의 이상한 경험은 끝이 났습니다. 솔직히 제가 겪었지만 말이 안 되는 거 압니다. 지금 시대가 어느 때인데 귀신, 도깨비가 있냐고. 그런데 기운이라는 건 무시 못하는 것 같습니다. 적어도 제가 겪은 일이니까 저는 이 사건 이후로는 귀신, 도깨비를 믿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새벽 2시에 깨지 않고 불도 다 끄고 잠은 잡니다. 하지만 밑에 집 기운의 영향을 받아 새벽 4, 5시쯤 한 번은 눈이 스르륵 떠지는 정도입니다. 아무튼 2년은 버텨보려고 합니다. 아니 1년 10개월 적어도 지금은 느끼지 않으니 일단 살아보고자 합니다. 2달 동안 죽을 것 같은 시간이 지나고 이렇게 글도 적어보네요. 주절주절 써내려간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